농심신라면배 세계바둑 최강전, 제한시간은 각자 1시간, 촐기 1분 1회, 덤은 6집반입니다. 신진서 구단과 왕싱아오 구단, 한국과 중국의 마지막 주자 간의 대결이고요. 어찌 보면 신진서 구단 입장에서는 이번 농심배에서 가장 위협적인 존재랑 맞닥뜨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왕싱아오 선수는 이번 농심배가 생애 첫 출전이지만 중국 대표팀에서 주장을 맡길 정도로 깊은 신뢰를 받을 정도로 강한 기사입니다. 유례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장을 맡을 정도의 선수라면 예전에 대표팀이 됐어야 되고. 그렇죠. 이 실력도 실력인데 담력이 좋다라는 평가를 받나 본데요. 아무래도 큰 승부를 안 겪어본 선수가 아니죠. 이미 신진서 구단과 결승전도 치러봤고 또 메이저 세계대회 우승컵과 이제 국수산맥배 우승컵도 들어올린 바가 있는 선수고요. 국수산맥배도 16강전이니까 굉장히 어려운 승부를 이제 우승을 차지했다 볼 수가 있고 또 신한은행배 결승에도 올라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큰 경기 경험이 없는 선수는 아니어서 농심배 최종국에 배치를 했다. 최종 주자로 배치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농심배는 근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다른 개인 기전보다 좀 중압감이 커지는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선수들이 말하기를 이 농심배 대표가 되면 이 사명감과 책임감이 너무나 막중해져서 이 대국을 치르면서 나의 모습을 완전히 좀 보여주기가 힘들어진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태극마크의 무게가 굉장히 무겁게 느껴진다고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다른 개인 기전 같은 경우에는 뭐 그것도 대한민국을 대표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개개인의 역량도 많이 발휘되는 그런 느낌이라면 이 농심배는 태극마크 하나로 뭉쳐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확실히 이 팀 대한민국으로서 뭔가 잘하고 싶은 욕망도 크고 또 못했을 때에 대한 압박감, 부담감 이런 것들이 많이 커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한국 선수들만 그런 게 아니라 타 국가 선수들도 당연히 느낄 수밖에 없는 네. 뭐 일본과 중국 역시 느낄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국가를 대표한다는 일이 쉽지만은 않겠죠. 초반은 굉장히 좀 두텁게 진행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왕싱아오 선수도 좀 두텁게 두는 타입이고 신진서 구단이 열버졌을 때 왕싱아오 선수가 응징을 하면서 이긴 대국들이 있기 때문에 신진서 구단도 판을 좀 견고하게 이끌어가는 초반의 모양새를 거쳤습니다. 다가왔고 예전 같으면 이쪽을 벌리는 것이 일감이었겠지만 왕싱아오 선수는 이 한 점은 그렇게 공격당할 돌이 아니다. 나 역시도 이쪽의 모양을 넓히겠다라고 선택을 하면서 이곳을 선택을 했고요. 좌변 어깨 짚어 갔습니다. 어깨 짚어 간 거는 이쪽을 좀 공격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뜻인데 글쎄요, 이 돌이 잡히는 돌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백이 여기로 밑으로 다가왔을 때는 이제 뭐 뛰어나가는 것이 너무 쉬웠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견제하려고 강한 수법을 뒀고 여기서 왕싱아오 선수가 블루스팟 자리를 찾으면서 초반의 반면 운영은 좀 왕싱아오 구단이 오히려 좋아할 만한 포석으로 판이 진행이 됩니다. 초반 진행, 이 두 선수의 손길에서 자신감이 느껴지면서도 이 상대를 의식하면서 좀 조심히 진행한다는 것도 함께 보였습니다. 신진서 구단은 한 점을 제압하면서 이 좌변 빠르게 좀 정리를 끝냈어요. 그렇습니다. 이곳을 두텁게 정리하면서
이 좌상기 쪽의 실리를 가져가는 형태를 갖췄지만 또 왕싱하오 선수가 이곳을 젖혀간 자리가 워낙 좋은 자리였기 때문에 흑 입장에서도 전혀 불만이 없는 초반이 되고 있고요. 이 젖힌 수 자체가 이 한 점을 악수로 만들 뿐만 아니라 이돌에 대한 세력을 견제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자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서로 이돌과 이돌이 하나씩 악수 교환이 됐기 때문에 형세에 큰 변동은 없지만 좀 단조로워졌다는 면에 있어서는 흑이 좀 괜찮아졌다. 저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깨를 짚어놓는 수는 거의 악수가 되는 경우가 드문데 다음 수법으로는 역시 뛰는 게 약간 연동되는 수법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네. 네, 지금 젖혀간 것은 어차피 이쪽은 흑이 단수 쳐서 잡았을 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텐데 이쪽에 돌이 올 때 그때 뛰는 게 딱 타이밍이 맞지 않겠느냐까지 그려놓고 둔 수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흑이 혹시 이걸 젖혀갔을 때 충머리 역할을 저 자리가 한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여길 두고 여길 뒀을 때 단수 치면 나가는 수가 되려면 여기 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진서 구단은 이 어깨 짚은 수를 두 가지 의미로 가지고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볍게 둔 것 같지만 의도가 여러 개가 있죠. 그러네요. 자, 그럼 좌변은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건가요? 좌변은 이제 빠져서 두는 게 정수입니다. 이런 데를 뭐 늘거나 했다가는 여기를 백이 늘었다가는 여기를 젖히는 순간 이곳의 실리가 너무 확정적으로 되기 때문에 늘었다가 또 손 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무조건 빠져야 되는 상황이고요. 흑도 중앙으로 단수 치고 중앙 날일자 가는 게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한 점은 이미 잡힌 곳 아니었나요? 잡혀 있는데 나중에는 따르게 받을 수 있으니까 하나 질문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차피 손해가 되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하나를 교환만 해두고 밑으로 받으면 아무런 수가 없거든요. 이러고 손을 빼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양을 정비한 왕싱하오 구단이고요. 자, 신진서 구단은 이렇게 좌변을 정리하고 나서 뛰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초반은 뭐랄까요, 왕싱하오 선수가 싫어할 만한 포석은 아닙니다만 뭐 그래프가 한 집 차이 난다고 해서 크게 기울었다라고 볼 수 있는 차이는 아니고요. 아무래도 왼쪽, 바둑판의 왼쪽이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바둑은 오른쪽에서 승부가 날 수밖에 없는 구도로 판이 짜였고 실제로 오른쪽에서 정말 많은 일들이 시작이 됩니다. 네. 저는 이 날짜가 시작점인 것 같아요. 이것으로 아마 마늘모를 지켜뒀다면 오른쪽에서 많은 일들이 안 벌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왕싱하오 선수도 여기를 좀 압박하면서 이쪽 모양 넓히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를 압박하는 선택을 했는데 백이 신진서보다 이곳을 붙여가면서 판이 복잡해지거든요. 여기서부터 서로가 잘 두는 수도 나오고 실수도 나오고 수많은 변화가 발생하게 되는데 결국 변화가 발생이 되니까 신진서보다 좀 힘을 내는 구도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왕싱하오 선수의 또 날일자가 실수라고 보기는 좀 민망하지만 네. 글쎄요, 왕싱하오 선수도 분명히 신진서 구단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복잡해지는 건 본인이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저 다가온다고 복잡해진다고 생각을 못했겠죠. 네. 자, 그래도 이 왕싱하오 구단이 날일제로 받았기 때문에 우측의 변화는 더 어지러워졌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끊어서 싸우는 거에 대해서 이 돌이 지원군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돌이 많은데도 못 싸우면 이 상대한테 어떻게 이길 것이냐
약간 이런 마음으로 일단 전투를 시작한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또 빠져가는 수가 부분적으로 좋은 수법이죠. 다른데 이렇게 단수를 치면은 나가고 이걸 둘 때 단수 치고 이걸 두게 되면은 여기와 여기가 맞보기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생략하고 두는 것이 더 좋고요. 어차피 백도 막아서 이쪽을 압박을 합니다. 흑이 지금 느는 것은 이 돌을 또 잡히기 때문에 늘면 안 되고요. 여기 싸움은 복잡해요. 그래서 외우거나 꼼꼼히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 형태 프로가 봐도 복잡하고요. 네. 배석에 따라 다르고요. 여기서 제대로 잘 두면 프로를 지망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꼼꼼하게 보실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배석에 따라서 너무 많이 달라지는 형태라서 다만 부분적으로 기억해 두신다면 지금 단수를 치고 여기를 호구 치면 이 돌은 부분적으로 살아있다. 여기를 둘 때 여기를 두면은 붙여서 오히려 이 돌이 나중에 잡힐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둬서 여기 두면 젖혀서 잡히고 여기 두면 끊었을 때 단수를 못 쳐서 잡힙니다. 그런데 백도 5로 이곳을 뛰는 거, 뛰어서 살아있다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이거 기억할 정도면 상당한 고수라고 생각합니다. 들어갈 때 여길 집을 내서 붙일 때 여길 이으면 단수 쳐도 이어서 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3과 5를 기억하시면 좋고 백은 반대로 5를 생략하고 7을 뒀을 때 이 자리를 뒀을 때 붙이고 여길 두면 잡힌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아요. 요걸 기억하실 정도면 아마 유단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형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기억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부분적인 사회 문제를 잘 아셔야 되는데 저는 저 난이도가 되면 너무 고수라서 이미 설명 없이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실전의 저수가 어찌 보면 이바둑에서 신진서 구단이 가장 나빠진 순간이었는데요. 저수가 이제 신진서 구단은 중앙 쪽에 흑돌이 나오면 내가 엷어지니까 두텁게 두고 우상을 버린 다음에 사석 작전을 계획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판단이 집으로 너무 큰 손실이어서 원래는 나빠지는 상황인데 결과적으로는 베스트 선택이 됐어요. 신진서 구단은 이 중앙 두 텀을 포기하지 않은 거고요. 아마 실전의 상황에서 왕싱아웃 선수가 붙였을 때 장구한 걸로 봐선 붙이는 전투를 살짝 덜 생각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이 상황에서 AI는 이렇게 붙여서 좀 옹색하지만 넘어만 가면 이 실리가 크기 때문에 이바둑은 흑이 좋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하지만 왕싱아웃 선수는 이게 좀 불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아마 대국 종료 후에 복귀해보면서 근데 칠리가 진짜 크긴 컸네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만큼 넘어가는 것은 당장은 조금 마음에 들지 않을지 몰라도 괜찮은 선택이 될 수가 있었는데 젖히면서 흐름이 백 쪽으로 좀 흘러오게 됩니다. 그래프도 바로 변화를 주고요. 네. 두 선수의 생각에서는 흑이 넘어가는 자세는 그리 좋지 않다라는 판단이었는데요. 자, 인공지능은 실리가 더 크다고 보고 있었고요. 자, 이렇게 진행되면서 다시 한번 좀 어려운 선택들이 이어집니다. 이 형태는 흑이 여기를 두고 여기를 두고 여기를 두기에는 이걸 둬도 잡히기 때문에 애초부터 저기를 젖혀서 넉점을 잡겠다는 계획을 갖고 둔 수였고요. 넉점을 잡으면서도 이 두 점에 대한 좀 압박을 계속 가져가고 싶었겠지만 이 돌들도 약해서 이 싸움은 단수 쳐서 실전의 전투가 시작됐습니다만 백이 전혀 나쁘지 않은 싸움이에요. 저는 왕싱아웃 선수가 왜 여기를 젖혔는지는 지금도 좀 궁금합니다. 이 싸움이 전혀 백이 불리해 보이지가 않고 이 돌 놓고 잡아야 되기 때문에
집으로도 넘어간 거랑 비교했을 때 몇 집 손해거든요. 그래서 젖힌 수가 어쩌면 이 바둑에서 첫 번째로 등장한 왕싱하오 선수의 실수가 아닌가. 실제로도 그래프상으로도 첫 번째 실수기도 하고요. 네. 자, 그래프는 100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그 차이가 아직은 크지 않은데요. 네, 뭐 아직까지는 갈 길이 먼 바둑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신진서 구단의 생각과 인공지능의 생각이 조금씩은 격차를 줍니다. 지금 AI는 이런 데 붙여버리고 쉽게 타개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 신진서 구단은 이쪽 귀에 대한 뒷맛을 굉장히 좀 의식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실제로 후반부에 그 뒷맛을 바탕으로 큰 수를 두게 되는데 저 붙이는 거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야 저 귀에. 여기를 두는 순간 왕싱하오 선수 입장에서 여기를 하나 선수하는 게 좋은 자리가 돼요. 근데 여기가 선수가 되게 되면 나중에 먹여쳐서 단수 치는 수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쪽을 메우는 데는 악수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신진서 구단 유도한 게 아닌가 싶어요. 이은수는. 그리고 또 지금 아니면 흑도 선수할 타이밍이 안 나와서 네. 역으로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흑 입장에서도 불가피한 좋은 자리기도 해요, 실제로. 근데 요 수를 두면서 여기에 대한 뒷맛을 뭔가 신진서 구단은 계속 남겨두고 싶어 했고 그것이 후반부에 아주 결정적인 장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신진서 구단이 받아낸 곳이라고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노림수를 좀 가지고 두려고 했던 것 같고요. 사실 신진서 구단의 어렸을 때 모습들을 이제는 많이들 기억에서 좀 흐릿해지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신진서 구단 2012년 입단이니까 벌써 입단 15년 차거든요. 벌써 그렇게 됐나요? 그러니까 정말 신진서 구단의 여러 모습을 다 보셨기 때문에 최근의 모습들이 더 임팩트가 있을 테니까 아무래도 좀 기억이 안 나실 텐데 어릴 때 신진서 구단은 여기 뒷맛 저기 뒷맛 수내는 게 아주 잘하던 기사예요. 상대가 예상치 못한 수를 뚫고 들어가서 수를 내고 그것이 기반이 돼서 좋은 성적을 냈던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빈틈없이 아주 견고하게 두는 모습들도 많이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신진서 구단은 수를 내는 걸 잘하는 기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뒷맛들을 노리는 것들을 굉장히 잘하죠. 그리고 좋아하고요. 이 부분에서 수분수를 잘 찾아가는 신진서 구단인데요. 자, 오늘 결국에서도 계속 노림을 갖고 있었습니다. 네, 우상도 그렇지만 우하 쪽, 이쪽도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이걸 두고 이걸 둘 때부터 여기를 염두에 두고 있었던 거예요. 흑돌이 나오면 그때 치받아서 싸우는 게 내가 괜찮을 거야 라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겁니다. 또 어찌 또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그만큼 신진서 구단이 왕싱하오 구단을 의식하고 있구나. 이렇게 수내러 가는 수들의 전략들은 뭐 하나가 꼬이면 큰 실패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안정감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평소에 신진서 구단이 두는 좀 안정적인 행보가 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네, 왕싱하오 선수랑 둘 때는 그런 식으로 두는 게 좋지 않다고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물론 어디까지나 추측의 영역이지만 조금 더 이렇게 좀 비틀고 어렵게 두는 것이 그래프와 상관없이 왕싱하오 구단을 더 압박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했다면 아주 적합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치바다 간수도 블루스팟이고 굉장히 좋은 수예요. 이 장면에서 왕싱하오 구단이 이 시간을 좀 사용했거든요. 네. 지금 뭐 최선의 진행이 뭐 이런 식으로 쉽게 정리하는 건데 좀 밋밋하다는 생각이 본능적으로 들 수밖에 없는 수법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왕싱하오 선수가 좀 과격한 수들을 선택을 하면서 승부가 더 급박해지죠. 느는 수는 이 수 자체만 보면 그렇게 이상한 수가 아니겠지만 그 다음에 어딜 두더라도 여기 둔 게 득이 없거든요. 이쪽에서는. 그래서 이 수를 두는 순간 대국할 때 이 수가 악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그 이유가 여기서 더 두면 손해라서 다른 데로 방향을 돌려야 되는데 AI가 추천하는 정수가 이쪽이고 다른 쪽으로 두면은 더 흔들릴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이 수가 시작점이 된 것 같아요. 실수의 시작점이요. 그래서 저는 치받은 수가 어쩌면 승착에 가까운 수 중에 하나가 아닌가. 여러 좋은 수가 있었지만
저걸로 왕싱하오 선수를 전장으로 끌어낸 것이 이 바둑에서 굉장히 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 장면부터 왕싱하오 구단의 선택이 조금 급해졌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시간 소모도 이때 많아졌었고요. 또 상황이 좀 안 풀렸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사람 고수들일수록 그리고 또 서로 인정하는 기사들이잖아요. 내가 조금만 불리해줘도 상대는 그걸 지킬 수 있는 기사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급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신진서 구단한테 밀리기 시작하면 이거 못 뒤집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좀 급한 수가 나오는데 저 한 칸 뛴 게 급한 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뛰었다는 건 이곳에 있는 백돌을 노리겠다는 뜻인 거죠? 네, 일단 이돌과 이돌을 차단해놓고 압박을 하겠다는 건데 이 백돌이 생각보다 탄력이 많고요. 여기가 자충수가 사실 꽉 차 있는 형태거든요. 이런 데가 자충이 꽉 차 있으면 공격하기가 굉장히 짐이 돼요. 백돌이 조금만 놓여도 반대로 잡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에 돌을 잡으러 가는 건 아니고 다만 이 백돌과 백돌을 차단해야 중앙 쪽에서 전투가 용이해진다고 판단을 하고 이곳을 끊어가는 선택을 하는데 좋은 수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왕싱하오 선수의 마음이 좀 급해졌기 때문에 네. 이해는 되기도 하고요. 이 판을 풀어갈 공간이 이 중앙뿐이라고 생각한 걸까요? 아무래도 왼쪽은 변수가 없다고 말씀드렸고 오른쪽에서 실패했다고 느꼈기 때문에 왼쪽과 오른쪽을 제외하고 남는 건 중앙밖에 없거든요. 그러네요. 네, 중앙에서 변수를 만들겠다고 생각을 하고 쓸러 들어갔고요. 글쎄요, 저희가 그래프를 먼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사람인 이상 저 그래프를 신경 쓰지 않을 수는 없고 그래서 문제가 많다고 느낄 수 있지만 실전에서는 내가 좀 바둑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좀 불리한 상황에서 나름대로 승부수가 변화를 주고 있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신진서 구전도 그런 부분에 작용을 해서 안전하게 두기보다는 중앙 백돌을 움직이는 선택으로 방향을 잡거든요. 그래프가 없다면 흑의 중앙 선택으로 인해서 돌들이 끊어지고 변수가 더 늘었다는 생각 같겠네요. 그렇습니다. 또 중앙 같은 경우에는 이 공배가 미지의 영역이기 때문에 지금 봤을 때는 몇 집 안 될 것 같은데 갑자기 10집, 뭐 20집 붙어버리면 계산 자체가 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AI는 중앙의 경계선을 너무 잘 정리를 하기 때문에 아니야 그 정도는 이겼어라고 하지만 사람은 이 시각적으로 큰 집이 지어지면 이 집이 너무 많이 났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수적으로 얻는 이득이 덜 보일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저는 프로기사와 인공지능이 가장 격차를 벌어지는 지점들 이 중앙의 미지의 영역에서 혹은 큰 모양에서 사람은 큰 모양이니까 걱정된다. 이게 다 집이 되면 내가 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하는 반면에 AI는 다 지어줘도 네가 이겼고 깰 수도 있어 라고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그 지점이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종종 그래프가 90% 넘어도 이 바둑은 뒤집힐 수도 있는 바둑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때가 있잖아요. 네. 대마 싸움 같은 거 한번 할 때는 한 번 실수하면 그게 확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미세한 바둑이라고 해도 뭐 뒤집힐 데가 없는 끝내기면 오히려 쉽고 집 차이가 많이 나도 대마가 한 번의 실수로 역전될 수 있다? 그러면은 또 어려운 승부거든요. 지금 왕싱하오 선수도 일단 여기가 자충수가 많기 때문에 두텁게 두면서 두 점을 가장 크게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뭐 AI는 쉽게 정리해서 뭐 이런 데 찔러서 좋다고 얘기하지만 신진서 구단은 이 두 점이 크게 들어가는 거에 대한 좀 압박감을 느낀 것 같아요. 과감하게 두 점을 움직여가는 선택을 합니다. 네. 두 점을 버리는 활용보다는 살리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이 중앙 흑돌의 백돌의 타겟는 그리 어렵지 않았죠. 그러니까 돌 자체가 사는 건 어렵지 않은데 이 돌이 신기하게 살다 보면은 또 이런 게 이렇게 당하다 보면 여기가 또 돌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쪽 돌을 또 차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왕싱하오 선수 입장에서는 내가 차단할 때부터 위와 아래를 동시에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움직여주면 오히려 고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왕싱하오 선수의 한 수가 반짝반짝 빛나죠. 물론 결과론적으로는 그 전략이 결국은 실패로 돌아가겠지만 네. 지금 한 수만큼은 지켜보던 모든 이가 박수를 칠 만한 수가 떨어져요. 이곳인데요. 굉장히 어정쩡해 보이지만 이 수는 이 대마를 압박함에 있어서 요 언저리가 선수가 된다는 걸 염두에 두고 이런 식으로 두면은 이쪽을 붙여서 차단을 해버린다는 뜻이고 이런 데를 붙이더라도 여기를 두고 단수 치고 이런 식으로 이쪽과 이쪽 어느 한쪽에는 정확히 타격을 줄 수 있는 대마는 못 잡더라도 이쪽에 대한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수를 내포하고 둔 거기 때문에 여기를 결정짓지 않고 여기를 두는 것이 굉장히 매력적인 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호구가 쳐져 있고 여기를 뒀을 때 여기를 두면은 그렇게 박수를 칠 만한 수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백이 이쪽에 득을 받기 때문에 여기서 좀 피해를 보고 살아도 돼요. 그런데 생략을 했기 때문에 이곳에 결정짓지 않았기 때문에 이 수가 더욱더 좋은 수인 겁니다. 시간이 그리 많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왕시가오 구단이 좋은 선택을 했어요. 네. 감각적으로 굉장히 날카로운 선택을 했는데 신진서 구단 저거 막을 때부터 아니죠. 그 전부터 우상 쪽에 깊은 노림수를 가지고 좀 일종의 함정까지 될까요? 뭔가 함정을 파놓은 듯한 느낌의 수순이 이어지거든요. 이 장면은 신진서 구단의 수읽기 능력을 보여주는 좀 멋진 모습인데 사실 그래프로는 오히려 떨어지기 때문에 그게 진짜 좋은 수야라고 떠올릴 수 있지만 네. 실전에서 저걸 당하면은 너무 답답하다라고 느낄 만한 묘수가 숨어 있었어요. 사실 날을 잘 둘 때까지만 해도 이러다 진짜 100대면 어떻게 너무 큰 피해를 받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젖히는 것 자체가 이쪽 실리로 손해를 받기 때문에 괜찮은가? 이거 괜히 살리다가 이쪽에 너무 피해가 많아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때가 개인적으로 불안지수가 최대치로 치솟았던 장면인데 네. 하지만 신진서 구단은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장면에서 신진서 구단의 노림수가 발동이 되죠. 이 우상 쪽의 특수한 상황을 이용한 수법인데요. 그곳을 찔러 들어갔고 여기를 막으면 끊어서 이렇게 실전에 진행이 되는데 이 수의 의미가 흑이 여기를 차단을 했을 때 넉점이 잡힙니다. 아니, 6일 두면 6일도 잡히는데 이제 무슨 소리냐 딱 생각하기 좋은 상황인데 여기가 부분적으로 보면은 여기를 빠지고 먹여치면요 잡아야 돼요. 이 형태가 뭐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여기를 꼬부리면 흑은 반드시 젖혀서 잡으러 가야 됩니다. 여기를 젖히고 이었을 때 여기를 두면 결국은 뭐 있든 뭐 하든 결국 잡아야 돼요. 그 순간 여기를 호구를 치면 여기를 단수를 둘 수가 없죠. 양자충을 만드는 수를 신진서 구단은 애초부터 염두에 두고 있었고 여기를 상대가 압박해오니까 이 타이밍이다 생각하고 정확하게 찔러 들어간 겁니다. 이런 수를 언제부터 보고 있었을까요? 형태가 만들어졌을 때부터 뭔가 염두에 두고 있었을 것 같아요. 아마 신진서 구단이 요 느는 수에 대해서 생각을 좀 했는데 느는 수를 둘 때부터 좀 염두에 뒀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깊은 수읽기라고밖에는 판단이 안 되고요. 자, 이런 노림수가 있기 때문에 자, 백돌 살아가는데 그리 어렵지 않겠고요. 다만 이제 그래프는
인공지능이 좀 인식을 못한 것도 있고 저 정확한 수익기를 좀 시간을 주면 조금 더 격차가 바뀌기도 하고 설령 된다고 해도 여전히 바둑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저수가 제가 봤을 때는 왕싱하오 선수의 마음속에 타격을 줬다고 봅니다. 심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아직 형세로는 지금 반집승부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제 이걸 받아서 이렇게 되면 차이가 좀 벌어지긴 하는데 흑이 이쪽에 뒷말을 노릴 수도 있고 압박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아직 승부는 끝난 거 아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 뭔가 왕싱하오 선수가 두는 방식은 약간 2판 4판으로 나와요. 자, 이곳을 받으면서 또 왕싱하오 구단의 초읽기도 시작이 됐거든요. 네. 지금 그래프는 바꿔치기를 하면 좋다고 하지만 지금 신진서 구단 입장에서는 이 넉점의 가치를 키우려면은 이 돌이 아직 살아있을 때 더 가치가 높다고 봤는지 그리고 애초에 중앙을 살리는 걸 좀 중심으로 둬서 그런지 살리는 선택을 합니다. 네, 움직입니다. 이 돌은 잡히는 돌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순간적으로 그래프가 확 극적으로 올라가는 느낌도 있었지만 사실은 AI도 나한테 시간을 줘. 우상 쪽 수읽기를 다시 해야 돼. 기계는 매 순간 수를 읽기 때문에 오른쪽에 수가 있다는 걸 인지했다가 까먹었다가 다시 인지하는 과정을 겪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그래프 변동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백이 조금 더 좋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반집승부지만 백이 확실히 두터운 상황. 그래프를 보면 백이 유리한 상황에서 호흡이 좀 긴 바둑이 될 것 같았는데요. 네, 이미 왕싱하오 선수의 약간 그 마음에서는 승부에 있어서 호수와 같은 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필요한데 이미 파문이 일어났어요. 저 마늘 뭐 한 방에 내가 애써 차단하면서 공세를 취했던 전략이 와르르 무너진 걸 느꼈을 겁니다. 그 이유는 중앙 쪽에서도 백이 붙여서 작전을 펼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왕싱하오 선수는 초읽기 상황에서 이쪽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수읽기를 했을 텐데 예상치 못한 데서 일격을 맞았기 때문에 심적으로는 당연히 타격이 더 클 수밖에 없고 이 장면에서 말 그대로 패착이 등장합니다. 자, 좌상 귀로 들어갔습니다. 의도는 아주 좋아요. 여기를 받아주면 내가 이걸 젖혀서 여기를 백이 수를 낼 때 나는 밀고 들어가겠다는 뜻이었는데 여기서 신진서 구단이 손이 빨리 나오려다가 한번 딱 멈추죠. 네. 멈추고 승착을 찾아냅니다. 원래는 귀 쪽으로 받으려는 것 같았는데 자, 생각을 바꿨습니다. 이 호구는 이제 승착이기 때문에 조금 꼼꼼히 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젖히는 건 돼요. 젖히는 건 되는데 젖히는 건 되지만 여기 약점이 생겼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굳이 이 호구가 필요했느냐? 여기를 안 지키고 뭔가를 건드리려고 했으면 흙이 있고 여기를 끊는 수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도 지켜야 됐어요. 근데 지금 여기를 지키는 게 흙으로 하여금 여기를 지키게 하는 거고 근데 흙이 만약에 이곳을 지키는 순간 이 흙돌이 자동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수 손해가 된 겁니다. 이 호구가 양쪽을 한 번에 방어한 묘수가 된 거예요. 그럼 이 수가 거의 결정타라고 봐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물론 왕싱하오 선수도 그냥 끝낼 수는 없죠. 이걸 일단 두고 여기를 받았을 때 여기를 두면서 여기 어디 한번 끊어봐라. 나도 역습할 수 있다. 라는 식으로 이제 나오거든요. 왕싱하오 구단 이 승부수로 선택한 좌상 귀였는데 자, 오늘 결국 승부를 더 단순하게 만드는 악수가 됐습니다. 저기는 이제 선수 교환을 하면서 이 상황은 백이 이런 식으로 뭔가 끊어졌을 때 여기를 뭔가 붙여서 끊는 수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이 수익기를 분명히 염두에 두고 있는 이제 왕싱하오 선수의 노림수였는데요. 여기가
실전에는 다른 식으로 정리했지만 여기가 하나 찝어두고 건너붙이면 그런 게 안 돼서 깔끔하게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뭐 흑 입장에서는 다른 걸 따질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승부를 걸어갔는데 여기서 신진서 구단은 조금 복잡하게 정리하는 길로 가는데 붙인 수죠. 순간 움찔했습니다. 집 차이가 줄어들어서. 네, 신진서 구단은 지금 내가 이 패를 하는 순간 바둑은 끝났다라고 본 것 같아요. 여기 자체 팩감이 워낙 많아서 네. 흑의 팩감은 여기 손의 팩감밖에 없고 백은 여기가 팩감이 하나, 둘, 세 개는 최소한으로 나오고 여기도 팩감이 되고 그리고 백이 딴에서 해소하면 이 전체도 걸리기 때문에 흑이 이쪽 팩감은 아예 통하지도 않기 때문에 이걸로 끝났다라고 간단하게 생각하고 실제로도 패가 나도 백이 좋습니다. 네. 자, 신진서 구단은 패를 통해서 정리를 하는 쪽으로 결정을 했고요. 다만 여기서 왕싱하오 선수는 이제 멘탈이 완전히 무너진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남아있는 길들 중에서는 흑에게 이 패의 길이 가장 나았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왕싱하오 구단이 패를 피했습니다. 근데 패를 피했다고 하기가 좀 애매한 게 여기가 있고 나면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 여기가 먹여치고 단수치는 것까지 다 선수거든요. 다시 여기 끊어먹으면 패예요. 그것도 백 입장에서는 여기 돌이 흑돌이 있죠. 뭐 이런 식의 패가 되는데 이 패는 훨씬 더 백이 편한 패이기 때문에 왕싱하오 선수의 이 수는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수지만 이거는 역시 마음이 무너졌다고 봐야겠죠. 왕싱하오 구단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실상 승부는 저수로 인해서 결판이 났다라고 봐야 되고요. 아마 양구의 검토진도 이때쯤에서는 끝났다. 중국 쪽에서는 약간의 좌절감, 한국에서는 굉장히 환호가 터질 만한 장면이고요. 결국은 이 농심배에서는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저는 이 신진서 구단의 현재까지 수많은 연승 중에서 많은 고비가 있었지만 역시 제 기준에선 작년이었나요? 딩하오 선수랑 둔 것이 가장 아슬아슬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대마가 초반부터 엉켰고 승기를 잡은 것 같은데 딩하오 선수가 버티고 버텨서 좀 기회를 만들고 후반에는 거의 졌다 싶은 순간에 신진서 구단의 승부수가 나와서 역전승을 했던 그래서 확실히 심장이 큰 선수들 그리고 부담감이 있어도 대구에 영향이 덜 가는 선수들이 농심배에서 잘 두는 것 같아요. 네. 또 왕싱하오 구단은 첫 출전이었잖아요. 보통 나이가 어리고 첫 출전하는 선수들은 1차전에 출전을 하는 게 이 보통의 일인데 왕싱하오 구단은 주장을 맡았습니다. 그 이유는 굉장히 간단한 것 같아요. 중국 국가대표팀의 전략은 신진서만 이기면 우리는 우승한다. 근데 신진서한테 가장 잘 두는 사람이 누구냐? 왕싱하오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대신진서 상대로 왕싱하오를 뒤에 배치해 둔 것 같습니다. 너무 상대에 좀 집착한 전략이 아니었나 싶기도 네. 하고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벌써 몇 년째 신진서 구단에게 이렇게 험한 골을 당하면서 별의별 작전을 다 써봤거든요. 계속 의식할 만해요. 네. 거제 구단이 처음에 주장에 있다가 앞으로 나왔다가 또 다른 딩하오 선수 주장, 뭐 구자오 선수 주장 별의별 방법을 다 써봤는데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그러면 이번엔 좀 또 다시 다른 전략을 세워보자 하고 왕싱하오 선수를 뒤에 배치했는데 지금까지 흐름은 그 전략에 왕싱하오 선수가 오히려 부담을 느끼면서 무너져 내리는 그런 흐름이 됐고요. 네. 이 걱정했던 것보다는 이 두 선수의 대구 좀
때이르게 승부가 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신진서 구단이 배분을 잘했다고 생각이 돼요. 오른쪽에서 복잡한 전투였음에도 시간을 아주 많이 소모하지 않고 왕싱하오 선수가 초읽기에 몰릴 때 적절한 시간, 그리고 저 이 호구 칠 때 손이 나가다가 한 3분 정도 생각하고 이곳을 선택했던 것이 승착이었기 때문에 그때 시간이 없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좀 상상하기 힘들거든요. 안 좋은 그림이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타이밍에 정확히 시간이 남아 있었고 그것이 두 선수의 승패를 가르는 또 중요한 원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신진서 구단은 이렇게 큰 경기에서 어쩜 이런 좋은 내용을 계속 보여줄 수 있을까요? 20번째잖아요. 사람이 이만큼 하면 좀 적응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럴까요? 처음에는 신진서 구단도 좀 중압감을 느꼈던 것 같은데 뭐 지금도 여전히 느끼고 있지만 다른 처음 두는 기사들, 몇 번 안 되는 기사들보다는 훨씬 더 이 부담감이 좀 익숙해진 게 아닌가. 그리고 신진서 구단은 평소에도 개인 세계대회 둘 때도 부담감을 좀 더 다른 기사들보다 많이 느끼는 것 같거든요. 한국의 1인자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많다라고 좀 의식을 하는 것이 네. 오히려 농심배에서는 득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기타 기전은 신진서 구단 혼자 부담을 느끼는 느낌이라면 농심배는 같이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신진서 구단 입장에서 더 유리해지는 느낌이에요. 상대적으로. 그만큼 또 책임감이 크다고도 생각이 들고 가장 존경하는 기사 이창호 구단에 보여줬던 모습들을 똑같이 좀 가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는 게 이 농심배에서 더 느껴지나요? 네, 또 농심배 기록만 놓고 보면은 정말 누구도 도전할 수 없었을 것 같은 이창호 구단의 기록을 깼단 말이에요. 개인 연승으로는 지금 깨게 됐죠. 이창호 구단의 14연승을 신진서 구단이 지금 깼습니다. 네, 뭐 상회했고 이걸로 21승째가 되면서 판태기 선수랑 개인 다승도 동률이 돼요. 타이 기록이 됐습니다. 네, 뭐 판태기 선수랑 신진서 구단의 승수 하나하나는 그 뭐랄까 농도가 좀 다르다고 해야죠. 판태기 선수는 앞에 나와서 이 농심배 구도상 앞보단 뒤가 조금 더 중요한데 그런 차이들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6년간 20연승이 말이 됩니까? 농심배에서. 그것도 3차전 최종국을 맡으면서요. 맞아요. 딱 한 번만 빼고 다 주장으로 나왔죠. 심지어 주장으로 나오지 않을 때에도 최종국을 뒀었죠. 맡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의 5번의 우승이 모두 최종국이 신진서 구단이 이겨서 그 과정 속에 지금 20연승이 담겨 있기 때문에 정말 신의 경지에 이른 성과를 내고 있는데 이번 대회 역시도 이 대국대회 한 판이 더 남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뭔가를 큰 기록을 세웠을 때 그 다음이 결정을 딱 해줘야 되거든요. 물론 이 칠리키료 선수랑 신진서 구단의 객관적인 전력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또 한판 승부 모르거든요. 근데 상대 전적이 신진서 구단 기준으로 7대 0이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진서 구단이 대일본 기사 상대로 44연승 거두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지표는 말이 안 됩니다. 하지만 바둑판에서 절대라는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저보다도 신진서 구단이 더 준비를 잘할 거라고 믿지만 더 이럴수록 팬분들께서 조금 더 힘을 더 보태주시면 신진서 구단이 조금 더 냉정하고 차분하게 최종국을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대국은 이제 변수라는 걸 찾기는 힘든 거죠. 네, 여기서 흑이 둔다고 해도 백이 좋을 겁니다. 이 장면에서 연장책을 하나 쓰고 이제 결정타를 날리러 가는 신진서 구단인데요. 정말 승부에서는 절대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을 저보다 신진서 구단이 몇 배는 잘 알고 있을 거라서 잘 준비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한 번이 아니라 지금 벌써 6번 연속 이런 승부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네. 한 판만 이겼던 대회를 제외하고서는 무조건 연승이 필요했어요.
그런 점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신진서 구단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전 세계에서 신진서와 이창호만 알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보물들이고 이 두 기사가 존재하기에 농심배에서 한국이 압도적인 성과를 항상 거둬왔던 거거든요. 지금 끊어간 곳에서는 무슨 수가 나는 건가요? 네, 지금은 대마를 잡으러 가는 과정이고요. 여길 두고 여길 뒀을 때 이어서 버티는 게 최선인데요. 여길 두면은 바로 메울 수가 없어요. 왜냐면 단수치고 잇고 차단할 때 여길 두면 여기 둘 때 양단수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흙은 한 발 늦춰서 이런 식으로 잡으러 갈 수밖에 없는데 부분적으로는 여기 100을 에워쌀 수는 있습니다. 내수로 에워쌀 수 있는데 여기가 깨우는 수가 묘수로 여길 두고 여길 두는 순간 여기가 세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대마가 잡혔습니다. 신진서 구단. 앞으로 중요 경기에서 왕싱하오 구단과 많이 만나게 될 거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이 끝까지 쉽게 보내주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도 개인적인 생각으로 분명히 가지고 있었을 것 같고요. 그만큼 왕싱하오 선수가 까다로운 건 맞는데 이제 신진서 구단의 장점은 상대를 연구하기 시작하면 정말 확실하게 파고들어서 그 빈틈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지금은 과거에는 커제 구단, 그다음에 뭐 딩하오 선수도 있었을 것 같고 이 왕싱하오 선수에 대한 좀 심도 깊은 연구가 들어간 게 아닌가 싶어요. 오늘 대국 신진서 구단 빈틈을 내주지 않는데요. 그리고 왕싱하오 선수가 좀 비관파인 부분이 오히려 승부가 빠르게 결말이 나는 데는 좀 한몫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평소에도 비관파인 기사인가요? 네, 왕싱하오 선수는 그런 타입이고 그런 면에서 버티는 힘은 딩하오 선수가 더 낫지 않나. 그 외의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왕싱하오 선수가 더 낫다고 생각하지만 버텨내는 힘은 확실히 딩하오 선수가 항상 더 까다로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제 결정타가 놓였고요. 이 장면 한 수 늦췄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끈털에도 단수치고 잇고 이으면 여길 두면 형태가 순서가 비슷해요. 내수지만 여기가 이렇게 두면은 이건 역으로 잡힙니다. 이거는 세수고 여기 내수니까. 하지만 6으로 이 자리를 끼우는 것이 묘수가 되고요. 여기를 받으면 여길 둬서 세수가 되죠. 두수가 되죠. 이제 한 수 빠르고 이쪽으로 단수를 쳐도 이걸 이어서 여기를 이어도 여기도 수가 부족합니다. 이건 더 부족하네요. 이건 두 수 차이가 나고요. 그러네요. 이쪽으로 두면 여기를 둬서 이게 한 수 차이로 100이 잡기 때문에 지금 이 수를 두는 순간 승부는 끝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결국 돌을 잡아냈습니다. 그러네요. 기어이 중앙에 저 돌을 잡아내면서 끝내네요. 이미 집 차이도 많이 벌어진 상황이었는데요. 맞습니다. 자, 신진서 구단은 눈에 보이는 수순 결행을 했고요. 이제 집 차이는 22집까지 벌어졌습니다. 왕싱하오 구단 이 장면에서 항복 선언을 했습니다. 농심 신라면배 세계바둑 최강전 본선 13국입니다. 신진서 구단 왕싱하오 구단에게 불계승을 했습니다.